종목 고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저는 실적이 우선이 되고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기업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돈도 잘 버는 회사가 배당도 잘 주고 회사 순이익도 잘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으면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종목일 경우에는 바로 삽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서 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배당도 따라오르고 배당을 주고 남은 돈은 유보금으로 쌓이고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렇게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게 배당주 투자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쭈암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쭈암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공기업에서 근무를 잘 하다가요. 조기 은퇴를 하고 현재는 주식 투자, 주식 배당금으로 먹고 살고 있는 백수 유튜버 쭈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1년에 배당금만 해도 상당한 액수라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주 많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배당금으로 먹고 산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2023년도에는 5,900만 원 정도 됐고요. 2024년에는 올해는 아직 분기 배당금이 남아 있어서요. 8천에서 9천 사이 정도 될 것 같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월 1,000만 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 1억 2천 정도 예상을 하고요. 대략 중견기업 직원 연봉 수준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주식이 물가가 오르고 더 이상 매수하기는 힘들잖아요.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계속 경제 성장이나 물가에 따라서 조금씩 배당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럼 1억이 넘는 돈이 내년부터는 들어올 걸로 기대가 되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원래 이렇게 돈이 엄청 많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뭐 별거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요. 수익률 6%짜리 배당 주는 종목은 우글우글합니다. 네, 너무 많죠. 뭐 네, 은행주 뭐 이런 맞아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네. 뭐 은행주가 많기는 네.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시는 뭐 KTNG나 SK텔레콤 등등, 그러니까 배당 6% 이상 나오는 종목들은 많습니다. 근데 20억 이제 제가 20억 투자 자금으로 6% 배당주들을 골고루 사놓으시면은 월 1,000만 원은 연배당이 아니 월 1,000만 원은 월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억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쉽진 20억이 않네요. 이제 있으면 월 1,000만 원 배당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또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모아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자금 뭐 20억 있으면 누가 월 1,000이 안 나오냐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근로소득의 절반 이상을 항상 배당주에 투자하고 또 배당금은 재투자하면서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불어난 거죠. 결국 배당을 투자하고 재투자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랜 동안 장기 투자하고 보유하시면은 누구나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진짜 간단해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딱히 배울 점도 없긴 합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억 있으면 누구나 다 하지. 나도 하지. 그리고 배울 것도 별로 없다. 그 뭐 단순하다. 뭐 저렇게 하면 누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쉽다. 쉬운데 그냥 20억이 어느 날 다 생긴 게 아니잖아요. 네네. 저도 입사하면서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거의 영원으로 시작했거든요. 50만 원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면 저처럼 직장 생활 24년 정도 하시면 누구나 다 24년.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월 1,000만 원 나오기까지 한 24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어,
그러니까 방법은 사실 간단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수익률 6% 정도 주는 배당주 위주로만 계속 주식을 사고 배당금 받으면 월급하고 합쳐서 배당주 또 사고 맞아요. 또 사고 또 사고 또 또 사고 예. 그래서 20억 될 때까지 계속 사고 그렇죠. 그래서 20년 동안 사니까 이게 복리에 복리로 계속 불어나다 맞아요. 보니까 복리 효과를 최대한 이용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된 거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20억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걸로 산 게 아니라 24년 동안 계속 직장 생활과 배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벌이네요. 배당과 맞아요. 맞벌이. 맞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급여 이상으로 다 했던 것 같고 뭐 연말에 성과급 같은 거 받잖아요. 네, 직장인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는 한 푼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보너스 나왔다고 해서 뭐 이번에는 많이 받았으니까 저희도 이제 수미안가로 하거든요. 그래서 수가 나올 때는 사실 금액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도 한 푼도 안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는 뭘 사야 되겠다, 뭐 어딜 놀러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최대한 급여에서 해결하고 그런 쪽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채권도 있고 우리가 투자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딱 정확히 주식 그 중에서도 배당주에 집중해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투자처들의 특성을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코인 같은 경우는 금, 뭐 은이나 구리 원자재 같은 또 뭐 달러, 뭐 엔화 투자처럼 그 성향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적정 가치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게 네, 밸류에이션이 어렵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적이 없으니까 가치 평가를 할 기준이 없어서 적정 가격을 알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금에는 투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특히 저같이 은퇴 자금을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어려운 투자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변동성이 제가 생각해 너무 높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이나 매매 차익을 보시고 뭐 투자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임대 수익률 6% 이상 나오는 부동산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10억이 있을 경우 아파트나 뭐 상가에서 수익률 6%를 얻으려면은 월 500만 원 월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 월세 500이면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또 공실 문제도 있고 유지 보수도 있고 임대차 관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을 직접 상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자신이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부지런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장도 다녀야 되고 이렇게 발로 뛰어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부동산은.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제일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전업 투자자분들 같이 막 PC 쫙 깔아놓고 하지도 않습니다. 네네. 핸드폰으로만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음. 가끔 뭐 매도도 하긴 하는데 하기는 합니다. 어떨 때 매도하세요 그러면? 뭐 무조건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올랐다던가 약간 조정이 필요할 때 익절을 할 때. 그럴 때도 잠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만약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막 매도한 적은 없는데 뭐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면 뭐 언제든지 또 뭐 또 더 좋은 투자처가 생기면 그때는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투자처가 생겨서 갈아타기 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익절하거나 요럴 때만 팔고 다른 때는 계속 매수 위주로, 그러니까 바이 앤 홀드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서 그냥 갖고 있고 예, 배당이 맞아요. 나오니까. 거의 갖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되게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오늘이라도 당장 다 매도해서 다른 쪽으로 가면 그만이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그게 좀 단점이죠. 오늘 매도해도 주식은 그래도 이틀 후면은 대금 맞아요. 들어오는데 이틀은 들어오죠. 부동산은 한 두세 달 있다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좀 답답하고, 아무리 싸게 내놔도 찾는 사람 없으면 뭐 그거 끝이니까 그런 면에서 주식이 좀 매력적이었다. 그럼 채권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에 주식보다 안정성도 높고 네. 장기 투자에도 좀 나쁘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금리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기대 수익률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또 배당이 나오는 주식과 안 나오는 주식이 나뉘기도 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수잖아요. 그러니까 은퇴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생활비 부분이 중요한 그 요소라서 지금은 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주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6% 이상 되는 게 사실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고르긴 골라야 되잖아요. 종목 선정을 해야 되는데 종목 선정에 대한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인, 부동산, 채권, 뭐 주식 모두 거래 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종목처럼 ETF로 다 거래가 되잖아요. 네. 종목 고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저는 실적이 우선이 되고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기업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고르면 자연스럽게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EPS를 보는 건가요? 그렇죠. 주당 수익률도 보고, 그러니까 퍼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퍼.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퍼가 낮은 기업, 네네. 저퍼주. 저퍼주를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이 매년 4,000원을 벌어들인다고 하면은 이 기업의 퍼는 2.5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주주들에게 1,000원을 배당한다면 10,000원에서 1,000원 대비 10%잖아요. 1,000원을 네. 배당하니까. 그러면은 벌어들인 돈에서 배당을 하는 것을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데 또 그 10%가요. 그리고 또 4,000원 중에서 1,000원을 배당하니까 주주 환원율로 계산하면은 25%가 됩니다. 네. 그리고 배당하고 남은 3,000원은 회사 금고로 들어가서 이 회사의 유보금도 많아지고 회사의 그 자산 가치가 꾸준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돈도 잘 버는 회사가 배당도 잘 주고 회사 순이익도 잘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으면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종목일 경우에는 바로 삽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투자지만 배당률만 보고 투자한다기보다는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종목인지를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당주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성장성이 좀 적어서 그런 맞아요. 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00원인데 배당 3,000원 받았다. 근데 주가가 5,000원 떨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저퍼주인 것도 물론 맞긴 맞는데 배당을 준다는 거는 성장성이 이제 좀 다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배당주를 투자를 사실 잘 못 맞아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장이 이제 뭐 네, 다 됐다. 다 됐다. 네. 뭐 이거는 주가도 안 오르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면 네. 실적이 나오면 언젠가는 주가는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제가 금융주, 은행주 쪽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때 기업은행이 정말 쌌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실적은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너무 싼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배당률이 8% 정도 됐습니다. 그럼 사야죠.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이런 정책도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오르더라고요. 저 PBR 중가 뭐 맞아요. 한번 저 이번에 PBR 뭐 정책 네네. 얘기 나와서 뭐 사실은 크게 뭐 바뀐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그 시도만으로도 올랐고 그리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믿음이 있었던 게 이렇게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놓으면 이거는 올라갈 것이다. 네. 그리고 어차피 생각을 했어요. 목적 자체가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렇죠. 배당 배당이에요. 수익률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8%면 손해 볼 게 없는 거네요. 손해 볼 것도 없고 이게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서 한 6% 이제 저도 처음에는 한 8%대를 많이 샀는데 지금은 한 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정말 주가가 안 올라가더라도 배당만 받으면 그만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 배당만 받아도 상관없다 한 거지. 뭐 실적도 빠지고 주가도 안 나오고 배당 컷도 발생하고 그러면 그때는 다른 쪽으로 가야죠. 네.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2020년 3월에 맞아요. 그때 진짜 장난 아니었 맞아요. 노다지였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현대차 EUB인가 뭐 그거였을 맞아요. 거예요. 그게 12%인가 나왔어요. 맞아요. 수익률이. 네, 맞습니다. 그때 왕창 샀었는데 그때 제가 또 부동산 투자 같이 하다 보니까 등기 치느라 또 다 팔았거든요. 그때 아깝네요. 그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그렇죠. 배당 수익률은 뭐 떨어졌겠지만 맞아요. 네, 주가가 엄청 많이 또 올라갔으니까 그동안 또 배당을 받았으니까. 그쵸. 그런 시기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종의.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배당 수익률이 10% 넘어가는 건
어찌됐든 비이성적인 영역에 들어온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그게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그렇죠. 네. 주가 오르고 이제 배당은 조금씩 또 낮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6% 정도면 네. 괜찮지 않나 근데 생각합니다. 배당금은 더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배당 수익률은 좀 그렇죠. 떨어지지만 네. 그러니까 돈으로 현금으로 어차피 바꾸는 거니까 맞아요. 손해 볼 거는 없다. 그렇게 손해 볼 거 없고 네. 제가 진짜 뭐 대박을 터트린 적도 없지만 네. 뭐 망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네. 이게 좀 아쉽기는 한데 나도 좀 그러니까 제가 사는 배당주 쪽이 아무래도 주가가 그렇게 뭐 급등하는 종목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아쉽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네. 그러니까 요 정도면 그냥 먹고 살기 괜찮겠다 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있긴 있죠. 그러니까 100억 부자가 되긴 힘들지만 그렇죠. 20억 부자쯤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네. 20억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얘기한. 네, 그러니까 네. 저희 부부가 둘 다 처음 시작할 때 정말 그 결혼할 때 양쪽 집에서 거의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집도 대출 안 받고 사실은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멋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부분 네.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걸 좀 많이 보세요? 개별 종목을만 분석하면 안 되고 뭐 매크로나 경제 지표를 봐야 하는 거는 종목을 둘러싼 그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경제 지표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 또 하나만 꼽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 꼽으라면 금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매크로나 경제 지표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설명할 부분도 너무 많고 또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모든 변수들을 개미 투자자들이 다 파악하고 투자를 하기는 어렵죠. 네, 그리고 다 분석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경제 지표도 적당히 그냥 둔감하고 러프하게 그냥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뭐 채권 가격이 오르고 주가도 상승하고 뭐 또 그렇게 또 주가가 그렇게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딱히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기간의 금리나 환율, 물가 지표를 주가와 비교해봐도 그렇게 제가 이렇게 경험상 비교해봐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배당주 위주로 하시니까 그렇죠. 성장주가 금리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면 저는 그래서 더 안 흔들리고 투자하실 수 맞아요. 있는 것 별로 같아요. 이렇게 항상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때보다는 많이 오르긴 했죠. 그때 그럼요. 많이 떨어졌기 네. 때문에 음. 그러니까 저는 금융주 비중이 많잖아요. 네. 근데 금융주가 주가가 떨어지면 금융주 쪽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리조차 신경 안 쓰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야, 멋있네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꾸준히 20여 년간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그냥 너무 여기에 매몰되지 않는 거죠. 그냥 관심을 좀 덜 맞아요. 쏟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신경을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뭐 몇몇 창을 본다거나 이렇게 투자하지 않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확인하고 아 너무 네. 많이 올랐네 그러면은 이건 좀 조금만 팔아볼까? 아, 뭐 요 정도. 네. 그거 팔면은 뭐 맛있는 거 사 먹나요? 아니면 또 아니요. 주식 사나요? 다시 삽니다. 야, 떨어지면. 진짜 되게 근검 절약하고 사시네요. 그러니까 뭐 아끼고 사시는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절약을 하기는 했지만 네. 그냥 또 극단적으로 절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쓸 건 그래도 썼습니다. 사치는 안 하고, 네. 꼭 필요한 것만 쓰시고. 가끔 사치도 했습니다. 아, 제가 음, 저희 신랑은 안 하는데요. 제가 가끔 조금 썼습니다. 그러면 배당주 투자에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게시판에 같은 경우 이제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네. 뭐 대부분- 네이버 같은데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런 데도 있고 또 네. 들어가는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배당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아,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대부분 성장주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또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이게 단기간에 또 재미가 없죠. 재미도 쉽게 없습니다. 말해서. 맞아요. 재미도 네, 없어요. 네. 그리고 배당주는 배당만큼 뭐 받은 만큼 주가가 떨어진다. 세금도 많이 내고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다. 뭐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리고 또 배당 받는 금액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도 나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되고 또 건강보험료도 나가다 보니까 틀린 지적은 아닙니다만 근데 배당주 투자를 하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하는데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의 핵심과 본질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뭐 10,000원짜리 주식의 예를 다시 또 들어보면 주식이 그 배당을 1,000원을 주는 회사가 이제 1,000원을 주면 돈은 이제 외부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9,000원이 된 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지는 건 맞죠. 그러다가 또 배당을 만약에 더 주면 3,000원을 준다고 하면 4,000원에서 아까 4,000원이 순이익이라고 치면 3,000원을 주면 주가는 또 7,000원이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배당소득세 제하고 받으면 또 얼마 남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배당소득세에다가 건보료까지 포함하면은 또 받는 돈이 처음에는 작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계속 떨어지는 게 맞죠. 네. 근데 잊으면 안 되는 점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는 매년 4,000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배당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주식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버는 배당주 주식. 투자도 네. 결국 배당주도 일반 주식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9,000원을 주던 7,000원을 주던 이게 순이익 매년 4,000원이 발생을 한다는 거는 결국 주가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배당을 주던 안 주던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뭐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다시 또 그 주가로 돌아가든지 더 올라가든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따라서 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배당도 따라 오르고 배당을 주고 남은 돈은 유보금으로 쌓이고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렇게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게 배당주 투자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네. 그리고 미래 산업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술이 높은 성장을 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금융이나 통신, 정유, 인프라, 생필품 같은 그 기업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약간 독과점스럽다고나 해야 될까? 그러기 때문에 또 장기 투자에서 보면은 관점에서 보면 안정적이기도 하고 또 유리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성장성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미 돈을 워낙 잘 벌고 있는 네네. 회사들이 또 대부분이고 그렇죠. 그게 또 롱런 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안정성이 확실히 좀 탄탄할 것 같은 생각은 맞습니다. 드네요. 제가 그러니까 급여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은퇴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생활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이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네. 이게 만약에 다른 데 성장주에 투자를 해서 잘 되면 괜찮은데 정말 생활비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네. 안정성을 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게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워렌 버핏처럼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구나. 이런 게 좀 되게 많이 느껴지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리스크 관리만 하고 수익성은 조금 욕심을 좀 내려놓고 롱런 하는 전략으로 가니까 이거는 좀 필승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저희도 그래서 아까 2024년도 8,000에서 9,000이 되는 게 네. 저희가 이제 또 추가 매수를 이제 8월 달쯤에 또 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섹터를 또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9,000을 잡았다가 네. 그나마 좀 그래도 좀 분산을 시키자. 네. 그래서 배당률이 좀 낮은 쪽에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게 금액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섹터 분산까지 하면 진짜 리스크 관리를 엄청 많이 하시는 거네요. 네. 제가 아까 다 쉽다 그러더니 다 하시네. 아니 쉬워요 진짜. 제가 다 하시는데 실적도 보고. 종목이 네. 30종목 됩니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힘드네요.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그러면 8월쯤에 추가 매수를 생각 중이라고 하셨는데 뭐 그때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남편도 저는 이제 24년 다녔고요. 네. 남편은 저보다 1년 더 다녔어요. 그러니까 25년 다니고 저희 남편도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이제 4억 한 그때도 한 5천, 6천 이야.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일단 4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할 생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요. 4억을 또 추가 매수할 배당주에 또 생각입니다. 추가 네네. 매수를 하고. 그러면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하세요? 아니면 해외 배당주도 다 하시는 아니, 거예요? 온리 국내 배당주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맛배기로 미국 주식 하나 들어간 게 있긴 했는데 아주 네.
조금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근데 국내 배당주만 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건 또 이유가 있을까요? 요새 좀 해외 주식이 좀 핫하고 국내 주식은 좀 소외받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미국 배당주주들이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나스닥 배당주가 너무 주가가 안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배당률이 많이 좀 수익률이 작아서 그 국내 배당주들이 6%대도 많고 그래서 국내 배당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 측면에서 국내주들이 더 좋아서 그렇게 그렇죠. 하고 계신 거네요. 물론 이제 그 미국 배당주 중에 뭐 10% 나오는 게 있긴 한데 네. 그거는 조금 그 상품 성질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옵션이 네, 들어가 네, 있고 네. 커버드 콜 계열이 네, 많기 네. 때문에 커버드 콜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뭐 그러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또 그쪽으로 또 많이 몰리잖아요 요즘. 네, 네.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또 그쪽에 가격 거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적절히 저는 분산 투자하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네. 커버드 콜보다는 그냥 국내 주식 국내 배당 주식, 수익률 높은 일반 게 주식. 낫다. 네, 네. 아, 제가 보니까 좀 철학이 뚜렷하신 것 같아요. 투자 철학이 뚜렷하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으면 돈 확실히 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쭈암님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쉽다 했지만 이거 뭐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교 수업 잘 듣고 교과서 중심으로 예습 복습 철저히 하면 서울대 간다. 뭐 아무나 못 하잖아요. 쉬워요. 교과서만 한 10번 보면 돼요.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은 실력도 좋으시고 운도 좋으신 분들이겠지만 그 젊으신 분들 중에 전업 투자자 분들 중에 그 어린 나이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산이 많이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직장 생활 한 10년 차쯤에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혼자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결국은 급여도 계속 올려야 되고 시간 싸움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제가 있는 증권 회사에서 컨퍼런스를 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살짝 자산은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너무 듣고 싶어서 보고 싶었어요. 정말 자산가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 따로 신청을 했더니 이제 제 계좌를 확인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면 그래도 받아줄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싸움이 맞아요. 갔는데 정말 백발의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물론 20대, 30대 큰 돈을 버신 분도 계세요. 분명히 성공을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시니까. 근데 일부잖아요. 이게 꾸준히 그냥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면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거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서 나도 저 나이 정도 되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저 정도 되지 않을까. 거기가 이제 자산이 얼마 이상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못 미치긴 하는데 정말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단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단타를, 그러니까 제가 제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면 주식 수익률 어느 정도 생각하냐 그러면 그래도 20% 30%는 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근데 단타 쳐서 뭐 몇백만 원으로 잠깐은 날 수 있죠. 네. 근데 장기 관점으로 보면은 네. 이게 주가가 만약에 급등을 하면 아시잖아요. 대세 상승을 못 쫓아갈 수 있어요. 거기서만 네. 왔다 갔다 하다가. 왜냐하면 내가 산 가격보다 너무 비싸 버리면 네. 사실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진짜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 치고 뭐 시드 1억으로 막 트레이딩 하는 사람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한 1000만 원 정도는 20% 수익률이 뭐 날 수 있겠지만 뭐 1억, 10억, 100억으로는 그 수익이 불가능하거든요. 트레이딩 사실 쉽지 않죠. 일단 들어가면서 손해고 나올 때 또 손해보고 그래서 수익을 내기가 사실 불가능하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실력이 있고 운이 좋아서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100억을 벌었어. 그니까요. 근데 다시 0에서 시작하라고 하면 네. 또 쉽지 않겠죠. 제가 들으면서 워렌 버핏이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도 워렌 버핏 주식 투자 80년 했잖아요. 맞아요. 80년 동안 모여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된 거지. 제가 듣기로 60대 이후로 맞아요. 본 맞아요. 돈이 뭐 한 60세 90%인가? 맞아요. 네, 그 얘기를 그래서 들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워렌 버핏도 60대에서부터 자산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기 네. 때문에 저도 아쉬울 때가 있어. 어쩔 때는 그래 나 50인데 넘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래 내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너무 위만 보고 살지 말아야지. 그런 네. 생각이 들면서 또 다 잡고 그렇게 또 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막 100억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후 생활 편안하게 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트레이딩 같은 것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돈 번 분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재미가 없어야 된다. 투자가 재밌으면 안 된다. 재미없어요. 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 투자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익사이팅 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익사이팅 하다 보니까 지속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등락이 크니까. 그렇죠. 등락이 크면 장기적으로 큰 부자가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배당주 중에서 요즘에 월배당 SCHD인가요? 네, 월배당 ETF가 좀 핫한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안 한다기보다도 월배당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월배당이든 분기 배당이든 총 연배당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배당 ETF들 배당 수익률이 만약에 제가 받는 그 연배당보다 훨씬 높다면 당연히 월배당 ETF로 가겠죠. 네,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월배당 ETF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월배당이라는 것에도 너무 큰 의미를 두시면 상품 구조나 실적 같은 거를 또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 10에서 나오는 6% 배당률보다는 퍼 4에서 6% 나오는 배당금이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 정도 배당을 주는 그 월배당 ETF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옵션 매도를 활용한 커버드콜 계열이잖아요. 근데 뭐 워낙 또 인기가 많다니까 그러니까 장점도 많고 한데 뭐 나쁘다고 하는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한쪽으로 쏠리면 또 그만큼 가격에 거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드리자면 월배당 ETF가 장점도 많은 상품이긴 하지만 또 단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월배당보다는 그냥 종목에 하는 게 좋고 제가 딱히 좋아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쭈함님은 연간 배당 총액이 네, 중요하다. 맞아요. 네. 그게 중요해요. 네, 이제까지 쭈함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좀 되게 고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고수가 되기까지의 공부 과정, 네, 경험 뭐 약간 좀 시행착오도 겪으셨을 거고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잘못 보셨습니다. 절대 고수도 아니고요. 대단한 뭐 자산가도 아니잖아요. 자산가도 아니고 금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24년 동안 꾸준히 일하면서 근로소득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면서 또 배당금을 재투자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연수익을 올리다 보니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상식선에서 투자하고 있고요. 절대 고수도 아닌 것이 경제나 회계, 세무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사실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아는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주식 투자에 시간을 많이 쓰는 걸 또 좋아하질 않아요.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뭐 투자 공부도 거의 안 하는 편에 가깝습니다. 근래에는. 그리고 종목명도 잘 모르고 티커명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할 때 제가 백수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라고 소개를 안 드리는 이유가 진짜 흔하디 흔한 개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좀 부실하긴 한데 제가 투자 철학을 말씀드리면은 주식은 매매에서 수익이 나온다기보다는 저는 보유에서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코스피나 다우지수 인덱스에 투자하시면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하시면 수익률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하고 전문가 영역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때로는 묻지마 투자식으로 묻어두는 게 수익률이 더 좋을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는 이유는 그 보유에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주식 시장과 함께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수익은 매매에서 나는 게 아니라 보유에서 난다. 이게 되게 좀 멋있는 말인데요.
그러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쉽게 단계별로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당연히 저도 하니까 간단하게 방법을 설명드리자면은 네이버 증권이나 쓰시는 어플에서 실적이 높고 또 배당도 높은 주식을 서치를 합니다. 요즘 하면 다 나옵니다.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PER, PBR이 낮은 종목을 또 추립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과 실적이 꾸준히 오르는지를 확인하시고 순이익이 계속 나오는데 또 배당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주가가 따라 오르지 않는 종목들을 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PBR이 낮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 PBR,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저 PBR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사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찾아보시고 개인적으로 뭐 뉴스라든지 검색을 해보시고 큰 문제 없으면 매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개미 투자자가 알기 힘든 또 문제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 여러 종목을 다양하게 매수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분산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인가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그게 평균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리고 배당 주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기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오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나온다면 그때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매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진짜 어림짐작으로 휴리스틱하게 이렇게 사는데도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되고 또 연배당률 뭐 7에서 1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생각대로 주가도 안 오르고 그래도 배당만 나오면 그만이다. 이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7에서 10%가 매수 시점 기준인가요? 아니면 현재 주가 기준인가요? 현재. 오. 네. 그럼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근데 다 지금 제가 주가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네. 지금은 제 거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그래도 6%만 돼도 되게 양호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투자할 때 크게 욕심 안 부리고 적금 이율보다 조금 높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 분들이 재미없다. 네. 저거 언제 저렇게 벌어서 언제 부자 되냐 이렇게 말들 많이 하시죠. 20년 걸려야 부자 되니까 쉽지 않은 투자 방법인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급여밖에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투자는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네. 건물을 하나 사볼까. 아무래도 인천 같은 데는 서울보단 싸잖아요. 네네. 그래서 밑에는 상가 있고 세 주고 위에서 살까 막 그 생각도 했었는데 저거 관리도 해야 되고 사람 상대해야 되고 골치 아파서 못하겠다. 그렇죠. 그거는 불로소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보러 다니는 거는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게 또 사람 상대하는 게 영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임차인 관리하고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럼 배당주 중에서 지금 유망한 섹터를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망한 쪽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잘 모릅니다. 당연하겠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단지 정부 정책이 그 밸류업도 나오고 네. ISA 같은 절세 상품 확대 등으로 배당주 장기 투자에는 그래도 그쪽으로 유도하는 면이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덕분에 올해만 해도 저 PBR 그 대표적인 섹터인 금융주, 네네. 은행주들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유한 금융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계좌 평가액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럼 좀 익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6%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더 떨어진다면 이제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그만큼 또 따라 안 오르면 계속 오르긴 힘들잖아요. 그리고 금융주 섹터가 근데 고배당을 주고 사업 모델도 탄탄하고 해서 은행과 보험 쪽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증권주 쪽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리도 내리고 건설 PF 리스크도 좀 줄어들면은 증권주들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투세가 시행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뭐 유예한다는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이 돼도 배당주나 증권주 쪽에는 그래도 약간의 호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섹터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종목을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섹터를 골고루 좀 분산 그렇죠. 투자해라.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혹시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얘기한 것들은 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네. 따라서 사시지는 마시고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면 손해 보긴 힘들다. 강력하게 추천하시는 뭐 배당주 개별 종목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것들을 좀 사면 좋을까요? 한 3개만 꼽아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기 뭐 3개만 꼽아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그게 네.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럼 제가 5개. 제가 유튜브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 계좌를 다 오픈하거든요.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 계좌 종목 제 포트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는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 제가 또 네. 추가로 다음 달에 4억 정도 매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있는 종목들을 또 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추천은 이 정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트 비중에서 쭈함님 포트 비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금융주죠. 네, 금융주 골고루 다 사시는 거예요? 예. 아, 뭐 하나, 뭐 KB, 우리 뭐 이렇게 다 사시는 거예요? 신한 뭐 이렇게? 신한하고 KB는 없습니다. 아, 제가 그때 살 때 좀 너무 비쌌고 비싸서. 이게 너무 지금 올라가서 배당률이 좀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 그다음에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화재, 그러면 금융 쪽 다음 섹터는 뭐가 많이 갖고 계세요? 정유. 정유. 네. 정유 뭐 S-오일 같은 거 네, 네, 많은가? 네. 그러니까 제 거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배당주 하면 다 떠오르는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조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맞아요. 같은데. 이게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고배당 같은데. 네. 치시면 1등부터 10등까지 치시면 거기 있는 게 골고루 저도 다 있습니다. 이야, 정말 답지 보고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배당주 ETF도 마찬가지고 배당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골고루 그러니까 분산해서 사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추천하는 것보다 비추천 배당주를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네. 인천 도시 가스처럼 네. 이 회사는 10년 내내 배당이 거의 일정합니다. 오르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배당은 피하시는 게 좋죠. 음, 그리고 한국 쉘 석유나 맥쿼리 인프라 그다음에 리츠 같은 종목들은 네. 사실은 배당을 많이 줘요. 실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의 대부분을 다 배당을 해요. 그래서 좋아 보일 수 있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쪽도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성향이 이제 끝까지 다 간 종목보다 네. 앞으로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성장이 될 아. 종목들을 위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당 성향 끝까지 간 기업보다는 네. 배당 성향도 더 커질 여력이 있는 거를 투자해라. 그렇죠. 이거 되게 왜냐하면 꿀팁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뭐 은퇴하신 분들은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사실은 맥쿼리 인프라 같으나 뭐 쉘 석유 정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유보금이 잘 안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생활비 쪽에서 뭐 부담 없으신 분들은 뭐 투자해도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갑자기 배당 컷이 생긴다든가 실적이 안 나와서 이러면은 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거지 이 주식이 나쁘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장성이 아무래도 좀 제한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당 컷이 나오게 되면은 그 타격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미리미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런 건 좀 배제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네. 배당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네, 배당주라는 게 아무래도 주가의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시세 차익형 투자는 아니다 네, 보니까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접근법이라던가 뭐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주도 결국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구별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단순히 배당납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사양산업이라 주가가 안 오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실적이 잘 나와야 하는 것이고 실적과 배당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이 배당을 안 주면 주가가 안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당을 늘리면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익도 많고 잉여금도 쌓이고 기업이 짠물 배당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안 오릅니다.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고배당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계속 올라서 PER, PBR이 지금 높아진 상태인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배당주가 주가가 안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현대차나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또 고배당을 주고 그래서 요즘 급등했잖아요.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저는 올인하고 있지만 적절히 균형 있게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주도 배당이 계속 성장하면 성장주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주, 배당주 따로 투자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당주도 그냥 주식이랑 똑같이 접근하는 게 그렇죠. 맞다. 네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배당주도 어찌됐든 주식이니까 말씀하셨듯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배당주를 투자했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다 마찬가지지만 한 번쯤 투자하신 분들은 평가 손실이 난 적이 아마 대부분 계실 대부분 거예요.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지금 계좌 보면 마이너스가 되게 많아요. 음, 근데 많은데 이때 선택할 게 몇 가지가 있겠죠. 네. 계속 이제 물을 타서 평단가를 낮춘다거나 네. 아니면 오를 때까지 가지고 간다거나 또 아니면은 기계적으로 손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적이 좋고 이제 제가 계속 실적 얘기만 하는데 배당이 꾸준히 뭐 5% 정도 나오는 종목이라면 네. 계좌가 평가 손실이 낮다고 해서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거나 진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단순히 주가가 빠졌다고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까운 예로 코로나 당시에 주가 확 빠졌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8% 10% 배당주들이 진짜 우글우글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신 분들은 많은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률이 많이 보셨겠죠. 근데 만약 이제 엔화나 원자재나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네. 했는데 주가가 계속 그대로 가. 음, 아니면 떨어져요. 네. 그러면 견디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마 인플레이션에 원금이 깎이는 거랑 줄어드는 거랑 같겠죠. 근데 네. 저처럼 이렇게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은 전체적인 하락 시기가 와도 그 보유 자본의 가치를 지키는 게 쉽습니다. 쉬운 편이에요. 네. 실제로도 제가 보면은 처음에 저 주식 인증했을 때 네. 이거 다 파란색이네. 음, 보시는 분들이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은 네. 그때도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종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배당도 안 나오면 손해인 건 맞아요. 근데 사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떨어지고 나서 대응하기는 늦으니까. 근데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종목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종목을 다양한 종목으로 사놓으시는 게 좋다. 오히려 좀 이렇게. 분산해서 위험 관리를 하는 게 더 우선이다. 그렇죠. 음,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야 지금 막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근데 실적은 계속 나와. 주가도 떨어지지 않았어. 네. 아니 저기 수익 저기 뭐지? 다시 실적? 얘기할게요. 아니요 실적도 계속 나오고 수익률이 5%가 나오는데 배당 수익률도 잘 나오고. 그렇죠. 네. 그러면 안 팔죠. 근데 진짜로 다 떨어지고 음, 배당도 안 나오고 이 회사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럼 그때는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손상됐나 안 됐나를 보는 게 그렇죠. 가장 네. 핵심이네요. 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면은 만약에 실적이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거는 추가 매수 기회로 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잘 안 나오거나 좀 펀더멘털이 상했다. 그러면 손절하는 게 맞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다른 되겠네요. 쪽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네. 찾아보면 많습니다. 음,
솔직히 종목 엄청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20대 때 연애할 때 한 여자한테 매달리기보다는 헤어지면 또 좋은 여자 찾아 그렇죠. 나서고 이런 똥차 것처럼. 지나가고 나면 벤치 온다고 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굳이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펀더멘탈을 봐서 단단한 것 같으면은 그렇죠. 믿음을 갖고 좀 더 믿음을 갖고 좀 더 투자를 하고. 이러면 더 사야지. 네. 제발 제 거 보고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 거 보고 사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신가 봐요. 근데 뭐 쪼압 누나 따라서 사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따라 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실적이 나와서 다행히 떨어지면 이거 떨어졌는데 어떡해요 그러거든요. 아니 그리고 보고 있다가 제가 산 거보다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나 사야지 막 이렇게 싸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거 보고. 오, 쭈압보단 싸게 사네. 약간 네, 이런 네, 거네요. 네. 그런 네.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방법인데요. 네. 포트 공개를 하니까 나올 수 있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제 기록도 남기고 싶고 그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장기간 투자하면 그래도 크게 욕심 안 부리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포트를 어디에 올리고 계신데요? 제 유튜브예요. 아, 유튜브 커뮤니티에? 아니면 아니요, 방송에서? 바로 아, 제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영상마다 다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 계좌 인증을 잘 안 하시잖아요. 네. 대부분 찾아봐도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20년, 30년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는가? 근데 우리나라는 좀 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잖아요. 돈 얘기하는 거 뭐 그렇잖아요. 근데 뭐 돈 자랑할 정도도 아니지만 저도 저보다 잘 되고 앞서 나가신 분들 거를 좀 참고를 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나 자산 100억이다. 나 부동산으로 100억 벌었다. 뭐 나 주식으로 뭐 50억 벌었다. 30억 벌었다 이런데 도대체 어떻게 벌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증하는 게 제 기록도 남기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그런 과정을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런 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벌었는지 선배님들이 어떻게 저보다 윗세대 분들이 어떻게 벌었는지 아니면 젊은 분들도 어떻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갔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네. 보면 일부 계좌만 공개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있다 부동산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도대체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주 투자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 1년에 배당 수익이 한 1억 정도 된다면 실질적인 세금은 어느 정도 내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배당 투자하면 더 손해다. 세금 폭탄 맞는다.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세금과 건보료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국내 주식 투자로 월 1,000만 원 배당금이 나온다고 치면 네. 그러니까 부부 반반씩 계좌를 나눠서 누진세 적용을 좀 피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15.4%의 배당 소득세와 8% 정도 건강보험료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합치면 23.5%가 나간 금액인 제가 765만 원이 제 세후 배당입니다. 좀 많이 나가긴 나가네요, 정말 실제로. 많이 나가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제발 배당 소득세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배당이 아까 1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3%를 제외한 2,350만 원을 제외하는 거겠죠. 세금과 건보료 합해서. 건보료도 8%면 진짜 많이 나가네요.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직장인하고 비슷한데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을 회사에서 내주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직장인 그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건강보험료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은 되긴 하죠. 상한선이 얼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4,500선 정도에서는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자산이 많아도. 많긴 많네요. 정확한은 그래도. 모르지만 계속 끝없이 올라가진 않는다. 다만 이제 2천 이상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이 돼서 네. 금융소득 종합 과세가 되는 부분은 또 신경 쓰셔야 하고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에서 자격이 제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신경 쓰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근로소득이랑 배당소득세가 누진이 되다 보니까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 점이 은퇴를 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수록 합산되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서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만드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이제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 상한선인 10억이 넘으시면 지방세 포함해서 진짜 소득 구간별 최대 50%까지 나가실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이 나가네요. 그렇죠. 배당소득뿐만이 아니라 금융소득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억 되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 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당 미국 주식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주식에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8,4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세율이랑 똑같은 15% 정도만 세금을 내시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소득세가 15.4%로 미국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그 기준이 소득 기준이 7,760만 원까지는 15.4%만 내시면 됩니다.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로스업 제도가 있기 때문에 7,760보다는 조금 더 상한선이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기준은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계좌를 이쪽 7,760, 이쪽 7,760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에서 이제 멈추려고 하는 거죠. 더 이상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것보다 만약에 나중에 재투자하게 되면은 뭐 성장주나 다른 거 투자하실 생각인가요?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생각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도 그 기준 소득보다는 안 올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너무 많이 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1억 5천은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1억 5천은 이대로 가면 금방 도달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배당주가 이렇게 세금을 저도 이렇게 많이 내는지 몰랐는데 세금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간단한 방법은 배당을 안 받는 겁니다. 배당을 안 받고 배당 기준일에 다 팔고 그 배당 나길에 다시 사는 거죠. 그러면 배당 투자의 효과는 누리면서 세금은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되게 극단적이네요. 그렇죠. 극단적이죠. 근데 그게 배당 나길에 다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큰 방법은 없어요, 사실. 절세하고 명의분산 정도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영위분산이 뭐죠? 그러니까 뭐 부부 계좌를 나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최대 그 7,760만 원씩 나눠 갖는다든지 뭐 아니면 자녀하고 분산을 시키든지 그리고 ISA 계좌나 IRP 그다음에 연금 저축 같은 거를 한도까지 최대한 다 부으셔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특별한 절세 방법 없어요. 세금을 안 낼 방법은 없더라고요. 근데 배당 받기 직전에 팔고 다시 사는 거는 나중에 이제 금투세가 시행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금투세 문제가 있죠. 네, 그럼 또 소득세를 어차피 또 내야 돼. 또 내야 그게 되니까.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맞아요. 괜히 그러는 것보다 그리고 그냥 좀 장기 가져가시는 보유하는 게 게 편하지.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배당 떨어지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더 사기도 하고 그냥 쭉 가져가는 걸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주로 매수할 때 배당락 그날이나 그 다음 날 요럴 때 좀 집중 매수하는 편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돈 생기면 적당한 시기에 맞춰서 그냥 삽니다. 뭐 기다렸다가 이렇게 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급여를 받으면 항상 샀다고. 그때 봤을 때 괜찮은 가격이다 생각을 하면은 그냥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을 재지 않고 돈 생기면 그냥 산다. 그렇죠. 근데 퇴직할 때나 네, 큰 돈 들어올 때. 큰 돈 들어올 때는 사실 퇴직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부동산 값이 쌀 때 네. 이럴 때 퇴직하는 게 사실 제일 유리해요. 아. 그러니까 코로나 때 사실은 퇴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시기를 보다가 사실 이게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퇴직이 맞아요. 금방 올라왔어요. 뭐 바로 저 퇴직할게요 이러고 퇴직이 되는 게 네. 아니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사표 뭐 이런 게 이게 아니니까. 아니거든요. 네. 한 달을 더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놓친 거죠. 사실은 그때 이때가 타이밍 같은데 놓쳤습니다. 너무 이게 빠지다가 V자 반등하는 바람에 그렇죠. 네, 아쉬웠겠네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럼 좀 싸게도 사고 일찌감치 그렇죠. 경제적 자유도 누리고 하는 건데 네.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배당주 투자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다들 이제 배당주, 은행주 막 이렇게 막 고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또 그 리스크를 피하려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배당주 투자의 최대 단점은 배당 컷이죠. 배당이 갑자기 줄거나 없어진다면 사실 주가도 급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배당 컷이라는 거는 배당금이 줄어드는 걸 그렇죠, 말하는 그렇죠. 거죠. 배당금이 줄어드는 걸 말하고 그러면 생활비에 큰 타격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세금 부분도 리스크긴 합니다. 뭐 배당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보료 정말 최대 단점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성장이 멈춘 회사일 경우는 또 높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 점도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대비책은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저 그냥 분산해서 계속 사면서 배당을 재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체크하고. 그렇죠.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다 해당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네. 코인도 마찬가지고 네. 다 마찬가지. 다른 투자 자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쌀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쌀 때 사는 게 가장 어렵죠. 싼지 비싼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떨어질 때 산다고 해도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떨어질 때는 늘.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제 퇴직금 넣을 때도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이제 크게 막 이렇게 배당주 같은 경우 뭐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 4억을 다 넣진 않았지만 거의 다 넣긴 했지만 한 달에 다 넣긴 했지만 그냥 조금씩 이렇게 매수는 분할해서. 썼는데. 네. 그럼 여기까지 보니까 거의 주식 투자의 신 같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투자하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으실까요? 신이 됐으면 100억은 됐어야 되지 않을까 배당주니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큰 실패가 없었어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실패하기도 어렵죠. 어떤 분이 제 포트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망하기도 힘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박도 없었고 쪽박도 없었는데 네. 그래도 뭐 말씀을 드리지만 완전 뭐 실패는 아닌데 예전 초기에 네. 고려 아연이라는 종목을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올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한 종목에. 한 종목에. 근데 국제 은값이 폭락하면서 막 주가가 막 하룻밤 사이에 막 쭉쭉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금액도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 10%에서 패닉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올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갑자기 나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버티기가. 근데 좀 아쉬운 면도 있어요. 얼마 안 있다가 몇 배가 가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올인하기보다는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초기에 주가가 코스피가 1700, 160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은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일부 넣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네. 네. 그래서 조금만 하고 금방 또 반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먹고 나오긴 했는데 단타를 하셨네요. 그렇죠. 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 뒤로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서 한 7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배당주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이제 그때부터는 가급적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그 배당이 나오는 종목으로만 매매하려는 성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하던 장기 투자를 하던 배당주에 투자를 해야 손실이 나도 버티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또 오히려 제가 그 매매한 거는 아니지만 진짜 코인,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보면 왜 나는 못 샀을까? 그게 더 투자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 포모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한마디로 네. 표현해서 포모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래 욕심내지 말자. 인정하고 어쩔 수 네. 없지. 그냥 지나가는 편입니다. 음. 오히려 그게 더 비교를 해서 내가 투자가 실패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리스크 관리를 워낙 잘하고 계셔서 시간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투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모든 게 그래도 좀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배당주도 좀 이렇게 사이클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 투자하면 좋고 앞으로 배당주는 어떻게 될지 뭐 시장 전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현금 비중이나 시간을 길게 두고 뭐 그 분할 매수하고 또 뭐 매도하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그 사이클 때문이거든요.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상승장, 하락장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분명 사이클은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고 꾸준히 오르던 종목들도 솔직히 하루아침에 막 뚝뚝 떨어지는 게 다반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일 뭐 상승을 예측하던 전문가들도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갑자기 뭐 또 비관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장기 상승을 믿고 현금 비중 100% 주식 보유 상태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주식 비중 100%예요? 그렇죠. 네네. 저는 현금 안 갖고 있습니다. 현금 없이. 예, 현금 있는 게 더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락도 다 얻어맞고 상승도 다 먹자. 이야, 네. 다 두드려 맞으면서 간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질문하신 그 배당주 사이클도 같은 경우라고 마찬가지겠죠.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도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맞출 수 있으면 진짜 다 부자 되겠죠. 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그러니까 국내 배당주에 그나마 조금 호재를 찾아보자면 앞으로 10년간 네. 100만 명씩 1000만 명이 은퇴 시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은퇴 자금의 일부가 그래도 국내 배당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까지 계속 그래왔던 거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생긴 호재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70년대생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활비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이제 58년 개띠, 70년 개띠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58년 개띠보다는 70년들이 그래도 주식에 더 많이 투자를 하지 않을까. 돈도 더 많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은퇴 생활자분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월배당 ETF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것도 그래서 인기가 점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절세 상품 같은 것들도 계속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배당주 투자에 좀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게 또 장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절세 상품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확하게 지금 나온 건 없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계속 시도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절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전체적으로 절세 상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ISA 계좌도 사실 네네.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최대 2억까지 되고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게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시도들이 나오는 게 어쨌든 그렇게 시도가 나오다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 네. 월배당 상품은 어차피 안 하고 이렇게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연말에 받는 1년 동안 받는 그게 뭐 몇 월에 나오죠? 한 4월쯤 나오나요? 네, 4월에 나오고 네. 또 분기 배당도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1년치를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4월에 나오면 그걸 1년 동안 나눠서 쓰는 게 사실 되게 제가 느끼기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저희가 지금 어쨌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네. 근데 그 쓰는 돈이 음. 한 사람 그 급여로만 사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원칙을 지금까지 잘 지켰습니다. 그게 12달로 나눠 쓰는 걸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월배당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크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두 분 아직은 은퇴를 남편분이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같이 둘 분 다 은퇴하시면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일단은 나와서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이렇게 돈을 막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서. 많이 쓰는 네, 편도 아니고 골프도 안 치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도 그렇게 좋은 걸 끌지 않습니다. 이제 바꾸긴 할 건데 누가 제가 다른 채널에서 아반떼를 타고 다닌다고 하니까 야, 아반떼에서 끝났다. 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차를 바꿀 생각은 있는데 바꾸는 차도 사실 그렇게 뭐 대형차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외제차 살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절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 나름대로는 여행도 다니고 또 제가 또 들고 다니고 또 입고 다니는 거 하는 거 보면은 또 안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남편 월급도 사실은 다 넣고 지금 배당주로 살고 있거든요. 왜냐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서 지금 신랑이 직장을 다니니까 신랑 월급으로 사시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건 오히려 투자로 네, 다 다 쓰고. 배당에 넣고 배당주를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던데. 야, 이미 시뮬레이션까지 미리미리 해보는 이 네네. 철저함. 그러니까 제가 진짜 먼저 퇴직을 했기 대단하십니다. 때문에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텀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남편 나와서 월급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너 배당주로 사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미리 배당주 나오는 걸로 지금 살고 있고요. 신랑 월급은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야, 멋지네요.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범한 급여 생활자로 투자하는 그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도 투자인데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좋은 직장을 얻어서 급여를 올리고 아끼고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그 투자와 함께 또 절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와 함께 소득과 절약, 절세 이 세 개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투자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는 결국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잡으시고 꾸준히 장기 투자하시면 높은 확률로 성공적인 은퇴와 노후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정길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다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답글까지. 여러모로 오늘 참 많은 것들을 배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